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둘을 넘는 네거티브 전이 계속되고 있죠. 전당대회를 분당대회 그리고 막장대회로 만들고 있고 보수의 품위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흙탕물, 진흙탕 싸움판이 된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연일 참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남은 전당대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건지 빤히 보이는데 한동훈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 국민의힘의 총선이 한동훈의 이미지와 한동훈을 알리고 한동훈을 올려치기 하기 위한 용으로 쓰이고 버려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억울하기도 한데요. 시도 때도 없이 별의 순간을 외쳐대고 있는 김종인 전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이었죠. 이번엔 한동훈이 배신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내치면 망한다 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배신자론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할 구조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다음 대선의 승리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한동훈이기에 결코 삑딱선을 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부분들이 있죠. 한동훈의 자문그룹, 한동훈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진중권, 김경률, 친중 세력을 확인시키는 그 장인 진형구 등등 윤석열 대통령과 현재 권력과 차별화를 둬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삐딱선을 제대로 타고 있죠. 입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승리를 위해서 무조건 달려가겠다라고 하지만 국정농단이라든지 당정 개입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워딩을 쓰면서 어찌 보면 민주당의 탄핵 열차를 더 빠르게 달리게 하고 있는 게 한동훈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동훈 후보가 차기 대권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면 대표 출마도 안 했을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이가 대표가 되면 유승민의 길을 걷는다. 대통령을 배신할 것이라 하는데 배신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지금 헛소리를 찍찍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신을 했고요. 그 배신을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죠. 1월 15일에 두 번의 문자의 일십, 1월 17일 조롱하듯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하죠. 김경률의 험한 입에서. 그리고 19일, 21일, 23일 계속된 문자에 대한 일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의 당사자가 무슨 일이든 하겠다. 어떤 방식이라도 원하는 대로 하겠다. 사과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4.10 총선의 총책임자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 이거는 정면으로 배신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돼 버리면 국민의힘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희망이 없다는 걸 한동훈 후보가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의 그 대권 플랜을 보면요. 혹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이 당권을 잡고 이재명이 당권을 잡고 함께 가든지 아니면 이재명이 깜빵을 간다면 지도부가 없어진 민주당이 우왕좌왕할 때 함께 손을 잡고 탄핵 열차를 타서 조기 대선을 치룬다는 계획일 수도 있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도발할 수 없고 이렇게 기만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솔직히 얘기해서 당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갖다 놓고 비대위원장으로 또 데리고 온 것 아니냐. 자기가 데려와서 자기가 하고도 감정이 상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또 옛날 이준석의 윤리위에 회부해서 내쫓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내쫓나? 그럼 국민의힘은 존속하기 힘들 것이다. 이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준석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끌어내려지는 것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본인의 성상납
무고죄에 대한 것, 그리고 성상납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그 7억 각서, 새벽 1시에 김철근을 내려보내서 쓴 7억 각서가 들통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대표로서 당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라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되면서 당원권 정지,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이준석과 함께했던 지도부가 다 사퇴하고 비상상황으로 전환이 됐었죠. 이준석이 지도부에서 떨어져 나간 그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정말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목 같은 놈 하나가 물을 흐리다 보니 지금까지 물이 정화되지 못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어대한의 기류를 두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되는 과정과 비슷하다. 아이고 두야. 이준석의 당선은 누가 봐도 역선택이었다고 밖에 할 수 없죠. 1위를 달리고 있던 나경원 후보를 일반 여론조사에서 뒤집은 경우입니다. 그것을 갖다 붙였다. 지금 어대한의 기류를 가지고 아이고 끔찍합니다. 그러고 말을 이어갑니다. 일반 국민 느낌의 당이 앞으로 존속하려면 최소한 대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번 대표 경선에서 제일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과도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동훈의 1차 과반을 저지한 후에 2, 3, 4등이 이제 한동훈을 상대로 한 사람에 대한 집중 지원 사격을 할 것으로 봐야 되겠죠. 합종 연횡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1차 과반 저지는 가능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한동훈은 이미 꺾였고 한동훈에 대해서 계속된 논란들이 나면서 많은 분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껍질을 벗기면서 이런 사람이 한동훈이었어 라는 또 깨우침으로 1차 과반은 저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새 후보가 한동훈에게 공격하는 것, 그거는 당대표 선거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얘기다. 사람들, 그러니까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한테는 미안한 소리지만 자력으로 대표가 될 수 있는 능력들이 없는 사람이다 라면서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 후드려 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앞서가는 사람을 맹렬하게 공격해 득표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1심 논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 여부는 대통령하고 상의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왜 한동훈 위원장에게 물어보냐라면서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동훈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권력에 줄을 쓴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왜 하필 당대표 경선에 그걸 갖다가 까느냐, 나쁘게 생각하면 어떤 형태로든 한동훈 후보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실 입장이 아니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완벽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 일관 대통령실 입장은 같죠.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개입하지 않겠다. 무개입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출마 선언이 임박했던 그때도 wait and see, 지켜보고 있겠다, 기다리고 지켜보겠다라는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자 1심 논란 벌어진 뒤에도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언짢음 정도만 흘러나왔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서 조금 답답한 기류도 읽히기도 하는데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 이 문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을 때도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 한동훈이 당무 개입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두고 절대 사과할 수 없다 불가론을 펼쳐냈던 게 윤 대통령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물고 뜯기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으니 일방적인 주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양새도 있습니다. 진중권이 김건희 여사와 57분의 통화를 했다는 게 대표적인 것이죠. 답답함을 넘어서 불쾌한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데 김건희 여사의 어떤 반응이 없으니 그냥 마구마구 짓거린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앞뒤 상황에서 조금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총선 백서에 대해서 7.23 전당대회 이후에 발간을 하라라는 게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측에 전달됐다라고 합니다. 이 총선 백서는 국민의힘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정리한 문서죠. 여기 안에는 공천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7.23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의 공천은 사천이다. 논란이 불지펴지고 있는 가운데 총선 백서까지 나온다면 한 측관들 그리고 한동훈 캠프에서는 좀 걱정될 부분들이 있죠. 한동훈의 책임론으로 비화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였는지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에게 나중에 출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동훈 후보와 각을 세우고 있는 친윤계 조정훈 의원이 맡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 조정훈 의원과 한동훈 후보가 각을 세우고 있다.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철규를 굉장히 악마화하면서 이철규와 조정훈 의원 간의 많은 어떤 물밑에 뭔가의 작전들로 인해서 총선 백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또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었죠. 지금 내부에서는 어떤 총선 기간 동안에 그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공정한 잣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천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어떻게 점수가 매겨졌는지 모른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은 대권 야욕을 위해서 사당화하는 이재명을 따라하기 바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이네요. 13일 오전에 본인의 SNS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직 본인의 대선 야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사당화하고 일극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당원, 당규까지 손을 대서 대권, 당권 분리라는 당내 민주주의 원칙까지 파괴했다. 민주당의 몰락이고 태행이고 처절하게 망가지고 있다. 근데 한동훈 후보가 어제 아주 분명하게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좋다 극급 존중한다. 당대표 후보라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진다. 당권과 대권 둘 중 하나만 해야 된다. 대권 주자가 당권까지 차지하겠다는 건 과욕이다.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힘을 민주당처럼 망가뜨리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그 한동훈 후보의 팬덤이라고 하죠. 개딸들 한딸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서란 없고 예의란 없습니다. 굉장히 이재명식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대선에 출마를 하려면 당헌, 당규상 내년 9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1년 전에는 그만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9월에 당대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럼 지방선거 직전에 또 비대위 체제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 전당대회 지긋지긋하죠. 그리고 지금 당대표는요. 당의 안정화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대표직 사퇴마저 거부한다면 한동훈 후보는 그때부터 완벽히 한재명이 된다. 당원, 당규까지 바꿔치기 해서 임기 연장의 꿈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권주자 당대표는 굉장히 정말 위험하다. 태생적으로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라는 명분으로 각세우고 충돌하고 들이받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 뻔하다. 지금 현재 당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진짜 이준석을 능가하는 내부 총질자로 굉장히 지지자를 불안하게 만들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한동훈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본인의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지금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늦었죠. 그냥 시원하게 드러내놓고 이번 당대표에서는 후보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상식이고 원칙이죠. 본인에게도 지금 현재의 그 당대표 후보
그 자리, 그리고 당대표도 독배의 자리입니다. 그냥 순리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들, 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한 놈밖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지금 다음 대권 주자들, 잠룡으로 거론되는 쪽이 이제 여당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은 보기 좋고 또 강해질수록 좋아요.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당대표를 스텝으로 밟고 생각한다면 조금 오판이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당의 정체성을 조금 더 공고하게 하고 당의 안정화를 우선시키고 그 다음에 스텝이 뭐냐?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그 당대표가 필요함에도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동훈은 당권에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도를 넘는 네거티브에 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참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논란에 대해서 빠르게 넘어가고 피하고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찾고 있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꼴 같지 않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비윤이니 반윤이니 친윤이니 찐윤이니 이러면서 지금 권력에 줄타기 하고 있고 현재 권력이냐 미래 권력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 참 답답하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활용하는 인간들밖에 없어 보입니다. 정말 보기 싫어 죽겠는데요. 가장 큰 거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는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전당대회입니다. 국민의힘을 안정화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서 정권 재창출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를 찾는 것이고 그런 능력자에게 우리의 한 표, 그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되던 문제, 안 되던 문제죠.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당 사람이 아닌 진중권, 김경률, 진형구 이런 친중 세력 그리고 좌파 세력들과 함께 당을 이끌어 갈 것이고 거기에 자문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 된다면 본인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서 현재 정부의 독을 퍼뜨리는 일에 몰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전당대회 후보는요,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영렬TV였습니다.